8강은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연립 방정식하고 형태가 똑같이 생겼는데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유형은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요. 1차 부등식 하나 나와 있고요. 또 밑에 1차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세 개의 식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방정식에서는 다 같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어도 됐었잖아.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어도 되고. 그렇지만 부등식은 부등식이잖아. 같은 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 거 1번하고 2번 관계하고 2번하고 3번 관계만 돼.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기겠지. 당연히 A하고 C는 너무 멀잖아.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답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해서 연립부등식을 만든다. 이렇게만 알면 돼. 요거는. 자, 얘네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긴 애들의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바로 연립 1차 부등식 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번은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요. 쉽겠지 왠지. 해를 구한다. 자, 두 번째는 뭐 하겠어. 당연히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야겠죠.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내 줘야 돼요. 자, 그 중에 공통범위 안에 드는 놈만 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통 부분을 찾아 해의 범위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하나 해볼게요. 하나 먼저 해보면 2x 플러스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고요. x는 6보다 작다. 아, 둘 다 1차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2x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얘 하나 나와 있죠, 이미?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 올리는 거예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6보다 작다. 자, 공통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럼 해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통 부분의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냐면요. x-6은 2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얘는 또 x 플러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망라할 수 없어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 했죠?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두 개가 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먼저 이제 해결을 하고요.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요거 해결하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x 9.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하나 1번 구했고요. 두 번째 x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이 얹지 않아도 대략 알겠지만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 공통 부분은 여기 생기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제 목소리 들어봤어요? 네. 엄마가 너의 행태를 아시겠지, 이제. 보내야겠다, 엄마한테. 링크를 딱. 응? 근데 방금 제 발언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얘 써보세요, 이제. 답문에게 봅시다. 1번. 자, 각각 구하랬으니까 첫 번째 거 구하면 x는 3보다 작다 나와요. 그죠? 두 번째 거 구하면 마이너스 3이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뭐 그냥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요런 뜻이 되겠죠. 아, 공통 부분이 여기구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번은 얘가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1번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4라서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2번은 옮기면 2x하고 이렇게 돼서 6이 될 거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역시 수직선이 올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공통 부분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2번은 뭐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1번부터 해보면 구하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x가 요런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요.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요. 그쵸? 이항 시켜보니까. 자, 그러면 이미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는 이걸 차지해야 되죠? x가 2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얘는 하나 있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a는 0이 되니까 a는 0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3번은 이제 활용이에요. 이런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이렇게도 나오고요. 농도 문제로도 나오고요. 선생님이 이제 과부족 문제로 이걸 냈는데, 보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이제 X명이 있겠죠? 학생수를 X명으로 둬야 돼요. 이런 경우. 그러면 3X 플러스 10개가 초콜릿의 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4개씩 X명한테 나누어주면 2개 이상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개씩 X명한테 주면 3개 미만이 될 때 초콜릿의 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인원수 먼저 구해야죠. 우리가 구한 거를. 그럼 첫 번째 식이 1번이 되니까 1번으로 구하면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하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이 되니까 X는 7보다 크다가 되겠죠. 2번은. 그죠? 그러면 X가 7보다 크고요. 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X는 8명밖에 되는 경우가 없죠. 사람 수는 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밖에 없어요. 8명. 따라서 원래 초콜릿 수는 얘였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 결과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8 더하기 10. 그래서 3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초콜릿 개수는 34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런 형태로 활용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